자, 오늘의 메인 얘기 중에 하나가 옆나라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라리 스캔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페라리 스캔들, 이게 태국을 흔들고 있어요. 태국은 왕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왕의 권한이 센 곳이에요. 이것까지도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태국 전국을 쥐어잡고 흔들고 있는 게 페라리 스캔들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났냐? 사건은 2012년 9월 3일 일어났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 도심에서 고급 승용차 페라리를 탄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경찰관은 사망했고 운전자는 도주했어요. 문제는 도주한 놈을 쫓아가다 보니까 레드불을 소유한 TC제약이 일가의 저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레드불 창업자인 유이티아라 그러는데 이 손자인 오라유시라는 놈이라 그래야 되죠. 오라유시라는 놈이 경찰을 치고 뺑소니를 친 거예요. 이게 페라리 스캔들입니다. 2012년에 이 아저씨인데 그러면 지금 뭐 태국 감옥에 가 있냐? 아니죠. 자, 페라리는 이렇게 됐고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그로부터 8년이 흘렀는데 수사가 쭉 진행이 됐는데 8번에 걸친 소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걸 응하지 않아도 되나? 코카인을 복용했다는 증거가 나왔지만은 이건 치과 치료 때문에 맞은 거다. 세상에 치과 치료 때문에 코카인을 맞는 나라가 있나? 제가 이빨은 많이 치료를 해봤지만 코카인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 뭐 신기한 나라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나 보죠.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출국 금지도 없었어요. 해외로 도피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에이 설마 도피하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에 하나예요. 자산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영부영 뭐 왜 소환되냐 안 하냐 있었는데 2017년 4월에 해외로 도주를 했어요. 야씨 이게 얘네 나라 4대 그룹이에요. 4대 그룹의 손자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중에 오너가 나 CEO가 될 수 있는 놈이 2017년 4월에 야반 도주를 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밀입국 했어요. 밀입출이라고 해야 되나? 밀출국을 했어요. 밀출국. 자가용 비행기로 싱가포르에 건너간 다음에 비행기 버리고 싱가포르에서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 올랐는데 어느 순간에 살아왔다고 도주한 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게다가 이놈이 도주를 했으면은 조용히 있어야지. 죽은 척하고 완전 숨어 지내야 되는데 지 SNS에 뭐 이런 거 올렸어요. 아 나는 오늘 일본에 갔다. 눈이 많이 내린다. 스키를 타니까 기분이 좋다. 뿌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야 자꾸. 이거 왜 올려? 이 정신 나간. 하여튼 뭐 왜 올려 이런 걸 자꾸 올리면서 사람들을 도발하는 거죠. 전 세계를 돌며 초호화 생활을 했다. 유람선으로 모나코에 갔고 일본에서 스노보드 즐겼고 이런 걸 다 올렸어요. 무슨 런던에 가서 미쉐린 가이드 스타인 고듬 렌지 이 아저씨 왜 나오지? 생일 파티도 열었고 뭐 오사카에 갔고 뭐 어디 갔고 뭐 라오스에 갔고 이런 걸 자꾸 올리니까 태국에 있는 국민들이 천하에 뭐 이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저놈을 매우 쳐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알겠다고 매우 철게 하고 가다가 2020년에 최종 불기소 결정을 했어요. 검찰이 발표해서 저놈을 잡아오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최종 불기소를 했다. 왜냐면은 시속 177이 아니라 79였고 시속 80km 이하로 달리고 있었다는 증언을 한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그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죽어서 누군지는 죽었다 그럽니다. 갑자기 죽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기소를 하니까 태국이 폭발했습니다. 무전 유죄냐 이러면서 결국 면죄부를 주니까 태국이 폭발했는데 8년간 보고 갔더니 마지막에 졌단 소리를 하니까 레드불 뺑소니 사건, 페라리 뺑소니 사건이 정권 심판론으로 번지면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반정부 시위에서 지금 뭐 왕정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한다 그러고 태국에서는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기 잘못 얘기하면은 감옥입니다. 감옥 가는 거기 때문에 페라리 스캔들이 지금 태국을 뒤집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총리가 놀래갖고 다시 원점 재수사를 지시하긴 했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고 태국 총리는 왕실을 거론할 경우에는 반정부 집회로 조사를 받아서 뭐 10년인가 15년인가까지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자 이런 와중에 이 반정부 시위에 들어간 태국에 있는 젊은이를 태국 정부가 감옥에다가 넣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넣은 사건이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잘 보니까 포즈가 이상해.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보고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포즈인데? 이게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저게 하이틀러 아니야. 하이틀러는 손 이렇게 드는 거고 이렇게 세 개를 든 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쵸? 야 이거 보신 분인데 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잖아. 이거 안 보셨어요? 이거 헝거게임에 보면 얘들이 이렇게 세 손가락 들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영화에서 이게 잠깐만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놈 아닌가. 이거 혹시라도 영화를 못 보신 형님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잠깐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헝거게임 광고예요. 보셨어요? 다 손들고 이렇게 세 손가락 하잖아요. 아직 헝거게임 광고 없고요. 이게 뭐 뒷광고 앞광고 그런 거 없고 PPL 없고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거 다 옛날 거기 때문에 다 보여드린 건데 저놈이 저거에 너무 꽂힌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태국에서는 하나의 그게 되고 있답니다. 실제로 헝거게임에서 따왔다 그래요. 태국 민주 세력들이 사용하는 세 손가락 인사는 헝거게임 파남의 불꽃에서 따온 건데 그럼 내용이 뭐냐? 선거, 민주주의, 자유
옛날에는 쿠데타 반대 자유민주주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든대요 쟤네들은. 아 헝거게임에서 따왔다. 야 근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들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걸 같이 쓴다 그럽니다. 대신에 내용이 다르대요. 그거는 국가 종교 왕실. 야 이게 쓰기 따라 다른 거지. 쓰기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들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충 태국 돌아다니시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세 손가락을 들면 돼요. 왜냐면은 그게 반정부 지폐여도 세 손가락이고 친정부 지폐여도 세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팁을 드리자면 세 손가락 대충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들고 다니면 양쪽 다 우리 편이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태국의 정치 상황이니까 이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저 레드불이 궁금한 건데 오늘의 메인 얘기 중에 하나가 레드불이죠. 자 레드불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 이런 아저씨가 있어요. 차리 야오 위타야. 이름도 어려우신데 돌아가셨습니다. 1976년에 끄라팅 댕을 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끄라팅이 들소라고 하고요. 댕이 붉은이래요. 그럼 끄라팅 댕 하면은 레드불 붉은 들소예요. 요겁니다. 요거 끄라팅 댕이라 그러는데 써있는 게 요렇게 된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국에 갖다 놓으면 레드불이에요. 아 가운데 손가락만 들면은 쳐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아마 매장 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1976년에 끄라팅 댕이라는 걸 개발해서 이게 레드불이죠. 붉은 들소인데 이게 대박이 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잠깐 생각해서 1976년에 레드불이 나왔으면 잠깐만 얘는 우린 61년인데? 야 우리 61년이잖아 얘는. 이거 베낀 거 아니야? 76년이잖아. 15년 뒤에 어딜 우리 원조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몇 개 유명한 거 보여드릴게요. 바카스가 얼마 전에 상표권 소송에서 졌습니다. 누구하고 졌냐면 삼성제약. 우리가 아는 그 삼성 아니고요. 다른 삼성이에요. 박탄하고 졌대요. 박탄이 뭔데? 좀 심하게 비슷한 감이 없잖아요. 이제 제가 지금 법 알 모신 제가 보기에는 이거하고 상표권 소송했다가 얘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겼냐면은 그 박탄은 두음절이고 바카스는 세음절이다. 바카스의 상표는 테두리가 톱니 박힌 타원형인데 얘는 칼날이다. 아 잠깐만 이해했어. 얘는 톱니 박힌데 이거죠. 이렇게 얘는 칼날이다. 그래서 바카스를 표절했다는 게 졌다는 거죠. 결국 기각당했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바카스 거시기한 측면이 있는 게 이게 옛날에도 바카스도 이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바카스보다 1년 먼저 나온 리포비탄이라는 겁니다. 일본에 있대요. 야 잠깐만 칼날과 뭐 이거 하여튼 뭐 비슷하다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의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 의심이고 뭐를 떠나서 야 바카스도 물론 우리 제약 품목상 매출이 3천억이 넘고 굉장히 잘 나가는 건 맞지만 문제는 바카스가 수출이 그렇게 잘 되냐. 이게 안타깝게도 이만큼의 수출인데 뭐 되긴 되는데 아직도 내수가 압도적으로 높죠. 거의 70% 이상의 내수기 때문에 아 저 레드불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바카스가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이름을 바카스로 짓지 말고 뭘로 지어야 되지? 뭔가 레드불 비슷하게 우리 뭐 레드 김치 그러던가. 아 좋네 그 레드 김치 냈으면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바카스를 만드는 회사가 자회사로 있죠. 소시아 홀딩스인데 아마 그게 됐으면 여기 있을 겁니다. 뭐 레드 김치가 됐던 뭐 그런 걸로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레드불은 왜 나왔냐. 요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디트리 마테슈이츠 이름 참 어려워요. 잠깐 이거 준비하면서 이름이 정말 어려웠는데 1982년에 태국을 여행하다가 끄라팅탱 레드불을 만납니다. 요거죠. 요거를 만나서 마셔봤는데 자기 전에 할아버지니까 마시고 누웠는데 오 너무 좋은 거야. 자양강장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 따르면 불끈불끈 하는 거예요. 야한 소리 아니고요. 불끈불끈 하는 겁니다. 뭐가 불끈불끈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 야 그래 이거다. 이걸 갖고 가서 팔자. 뭐 이래갖고 아까 전에 그 아저씨하고 만나서 합작법인을 만듭니다.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유럽인의 입맛에 맞게 음료를 바꾸자 해서 요거를 갖고 와서 그대로 갖고 가서 영어로 그걸 쓰니까 레드불을 1987년에 만들어서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에 출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1987년에 처음 등장한 붉은 들소 레드불이었어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있잖아. 피로회복제는 그때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때 게토레이류 뭐 이런 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먹힐까 그랬는데 그냥 피로회복제 그러면 안 먹히죠. 어떻게 해야 돼 먹혀요? 에너지 드링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피로회복제 이러면 안 먹혀. 필요할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거를 먹으면 에너지가 폭발한다. 필요할 때 먹으면 필요할 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만 찾아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상시에 먹으면 에너지가 폭발한다는 거죠. 이렇게 불끈불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로 광고를 때립니다. 이게 대박이 났어요.
에너지 드링크라는 표현이 대박이 나면서 이게 광고가 유명한 게 있었죠. 너희들이 힘들거나 아니면 무언가 해야 될 때, 무언가 도전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도전은 어디에 쓰였냐면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를 쓰면은 아주 큰 도전이 있죠. 보통 이런 도전, 이그잼이라는 아주 큰 도전이 한국말로 하면 시험이죠. 시험 때가 되면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거든. 날개를 달아줘서 날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도전이 있을 때 마시는 음료, 도전이 있을 때 에너지를 채워주는 음료로 광고를 해요.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 기억나시죠?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영어로는 gives you wings인데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 내가 어떤 도전이 있거나 뭔가 필요할 때, 힘을 내야 될 때 먹는 에너지를 높여주는 드링크라는 마케팅이 정말 초대박이 납니다. 신비의 묘약모 그러는데, 자, 이 광고를 또 기억 못하시는 우리 형님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레드불에 오늘 PPL 없고요.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안타깝게도. 믿고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날개를 펼쳐줘요 그러잖아요. 레드불이 기본적으로 날개를 펼쳐주고 저렇게 익스트림 스포츠 아니면은 뭐 춤추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기네들은 그런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이거를 먹으면은 힘이 올라온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거든. 보통 우리는 근데 익스트림 스포츠는 안 하지만 이그잼은 많이 하니까 이미지는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근데 수험생이 먹는 걸 내면은 너무 수험생들이니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나의 컨디션을 높여준다는 거를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게 익스트림 스포츠가 됐고, 대표적인 게 F1 같은 거, 거기에 광고한 게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드불 같은 경우는 음료수 회사가 아니라 마케팅 회사에 가깝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F1부터 F1 이거 우 하는 이거에서부터 e스포츠까지 다 후원하죠. 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라든지 뭔가 위험해 보이는 거는 다 후원합니다. 뭐 이렇게 다람쥐처럼 날아가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후원하고, 위험해 보이는 거는 레드불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저씨, 디트리 아저씨는 레드불은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미디어 회사인 거죠. 그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가 힘들 때 저처럼 이거 먹고 방송하는 겁니다. 먹으면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미지를 먹는 거죠. 하식스네요. 광고 없고요. PPL 없고요. 잠깐만. 우리나라 하식스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꼴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자, 레드불은 사실은 비쌌어. 야, 레드불 비싸. 저 내용은 사실은 비슷하지 않을까? 광고 없고 PPL 없어요. 자, 하여튼 없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판단을, 아니야. 같이 광고 없어요. 광고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레드불이 갖고 있는 유튜브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레드불이 어떤 도전한다라는 인식을 가장 크게 보여준 생방송을 한 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인류가 가장 높은 곳에서 점프한 기록을 보여주는, 성층권에서 저 우주복 입고 뛰어내리는 거 옛날에 이거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스카이다이빙을 우주에서 하는 거죠. 이거에서 시청률 대박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뭐 굉장히 길기 때문에 끝까지는 안 보여드릴 텐데, 이러면서 쭉 떨어집니다. 빙빙빙빙빙 돌면서 옆에는 고도하고 속도 나오는 거고. 아우,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런 거 해온 거, 이런 것 굉장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 싶으면 레드불이 들어가는 거죠. 특히 스키 같은 거, 굉장히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는 스키라든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건데 북미에선 좀 유명한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쇼트트랙의 최종 진압판 비슷한 겁니다. 쇼트트랙을 쟤네는 저렇게 해요. 야, 이거 쇼트트랙 하는 거죠 저거. 자, 아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거는 쇼트트랙을, 저 올림픽에선 저렇게 하고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보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레드불은 아시는 분 아시지만 경쟁 제품보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비싸요. 그럼 뭐 내용물이 다르냐? 비밀스러운 제조법이 있냐? 아니죠. 성분과 제조법은 다 공개돼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광고 아닌데, 잠깐만. 야, 그 광고 같잖아. 100원 한 푼 안 받았지만은 조금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렇고요. 성분과 제조법이 전부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실 때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잠깐만, 광고 없고요. 잠깐만. 이거 영상 올 때 잘라야겠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되지? 하여튼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만들고 그런 이미지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고, 한마디로 차별화 전략으로 만든 세계 1위 에너지 음료 업체가 됐는데, 1987년에 10억의 매출로 시작을 했는데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점유율이 40%. 2018년 한 해 동안 매출이 이거 하나로 8조 5천억, 지금 한 10조 될 겁니다. 저거 하나 팔아서 매출을 10조를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됐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태국 여행 갔다가 한 잔 마시고 야 이거 좋은데 후끈후끈한데 해서 샀던 이분 디트리 아저씨, 저 레드불 하나로 오스트리아 부자 랭킹 1위고 지금 이것도 2016년인가 17년 기준이에요. 순재산이 247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조의 부자가 됐어요. 오스트리아 부자 랭킹 1위에요. 레드불 날개를 펼쳐줘 하나로. 하식수 주주라고? 아니에요. 자, 그쪽 관련 주식은 들고 있는 것도 없고요. 여기서 근데 레드불은 참고로 지금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2등이 몬스터에너지라는 회사예요. 전체가 보면 이렇게 거의 40%를 차지하고 2등이 몬스터에너지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방금 전에 그 했던 이 레드불을 창업자인 손자가 아까 말했던 태국을 흔드는 이 아저씨고요. 이 태국에 있는 아저씨는 태국 최고 부자, 지금 4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가문의 자산이 10조를 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짓을 해고 해외로 도망갔다가 태국에 뭐라고 해야 되지? 태국의 국민 상놈? 국민 나쁜 놈이 돼서 지금 태국을 전국을 흔들고 있는 거야. 자, 이건 태국의 얘기고, 자, 우리나라도 당연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학시스가 나오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이게 등장을 했죠. 밤샘 게임과 그 디아블로 할 때 필수적이었어요. 레드불이 2011년에 우리나라에도 등장을 했는데, 저 레드불을 보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 제조법이 다 공개돼 있어. 만드는 것도 똑같아. 근데 레드불을 붙이면 비싸게 팔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서 쟤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한 회사가 있어요.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레드불이 저런 컨셉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컨셉, 극복을 넘어서 아예 미친놈 컨셉으로 가자. 넣을 수 있는 한도까지 가자. 레드불이 1000을 넣으면 우리는 4000을 넣는다.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위기 따위는 갈가 부셔서 먹어버리겠다라는 몬스터의 이미지를 넣은 회사 몬스터 비버러지 코퍼레이션,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아이디어를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위기를 부실 정도의, 걔네는 위기를 살짝 넘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날개 정도가 아니라 몬스터로 만들어주겠다는 거. 먹으면 이름부터 몬스터예요. 실제로 무지막지한 양을 넣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섞어 먹으면 병원에 간다 그래요. 저는 이게 너무 많이 넣어서 사실은 단위그램당 그걸 떠나서 양이 큰 거죠. 거의 1.5리터로 만든 거죠. 예를 들면은 레드불을 1.5리터짜리를 이렇게 조금 농축해서 만드는 다음에 잘못 마시면 가는 거예요. 디아블로 좀 하겠다고 한 2개 마시다가 사흘간 잠이 안 오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를 넘쳐서 폭탄에 투하하는 이미지를 만들자. 그러면서 얘네가 나온 거는 아까 레드불은 날개를 달아줘였잖아요. 광고 컨셉이. 얘네는 이겁니다. 너 안에 몬스터를 풀어라. 언리시 유어 몬스터인데 너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걸 뜯으라는 거죠. 이렇게 뜯어서 헐크를 만들어줘. 이걸 마시면서 내가 헐크가 되는 느낌을 마시면은 쫙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헐크가 되는 그런 느낌. 실제로는 안 되죠. 실제로 되는 건 중요치 않잖아요. 레드불을 먹으면 실제로 날개 안 생기죠. 중요치 않는 거예요. 날개가 생기고 안 생기고, 먹으면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것 같고, 이걸 먹으면은 왠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것 같고, 먹으면은 긴장이 없어지는 것 같고, 먹으면 몬스터가 되는 것 같고, 먹으면 헐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 이런 짤들 많이 있어요. 자, 우리도 이런 걸 기대하고 많이 팔려요. 모르겠다가 이걸 먹으면은 갑자기 이는 MC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있는 거야. 이런 이미지. 시험 때 반드시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왠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시험을 못 볼 것 같은 느낌. 이걸 안 먹으면 졸음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커피를 먹어도 될 텐데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승승장구했냐면은 코카콜라가 2014년에 이 몬스터 베버리지의 지분을 16%를 삽니다. 이게 정말 대박이 났어요. 21억 달러 2조에 샀는데 16%를 그러면은 뭐 6배니까 거의 12조짜리 회사를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얘네가 대박이 난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대박이 났어요. 왜냐? 얘네 역사를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얘네는 원래는 되게 오래된 기업이었어요. 1935년에 평범한 주스를 판매하는 기업, 이름이 한센이라 그랬는데 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걸로 있다가 힐튼과 로든이라는 사람이 이 한센을 인수합니다. 발음이 야, 이름이 위험한데?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영어 없냐, 영어?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이름이 저거야? 자, 얼굴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에요. 이 CEO께서는 이분입니다. 이분 젊었을 때 저 회사를 산 다음에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크게 만들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마케팅을 합니다. 무슨 마케팅을? 먹고 죽어라 마케팅을 해요.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주겠다.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카페인을 주겠다. 이거는 먹으면은 거의 골로 갈 정도로 넣는 2배 용량의 같은 가격에 판매하겠다. 몬스터를 만들어주겠다는 이미지를 넣으면서 광고를 이렇게 하죠. 쫙 헐크가 그은 듯한 광고를 하면서 이 회사가 대박이 나는데요. 얼마나 대박이 났냐. 지금 세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시장에 아까 전에 레드불이 40%, 몬스터 비버러지가 21%를 갖고 있는데 얘네 본사에 가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야, 본사도 멋있죠. 본사 입구에부터 일단
이걸로 긁어있는 이미지로 일단 괴물로 밀고 나가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식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떡밥이 었어요. 미국의 21세기 들어서 상장 주식 중에, 비상장은 말고 21세기 들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퍼센트로 상장 기업은 뭘까? 2000년 이후죠. 2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애플, 테슬라 퍼센트로 21세기에서 미국 모든 주식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주가 상승률 1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몬스터 비버리지. 지금 624배대 더 올랐어요. 이건 2019년 얘기고 지금 미쳤습니다. 6만 퍼센트 600배다 뭐 이렇게. 미국 주식 금세기 최강자, 이거 미쳤죠. 2등이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보다 뭐 거의 3배가 더 올랐다 그러는데 요즘엔 더 미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주식 21세기 최강자 83불이에요. 저걸 얘기했다가 여기요, 여기 언제죠? 2019년 얘기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 몬스터 음료를 파는 저 회사 하나, 몬스터 비버리지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냐면은 52조가 됐어요. 52조면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랭킹이 2위에요. 저 음료수 하나 팔아갖고. 딴 게 있지도 않아요. 그냥 저거예요. 시가총액이 52조가 됐는데 이 변호사 형은 자산이 그래서 몇 조 단위로 됐겠죠. 아, 이름이 좀 그러죠. 제가 생각하면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 이 형이, 아까 디트리 이 형이 오스트리아 1회 부자가 됐던 형이 태국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마신 다음에 야 했는데, 형이 꼴에 오셨으면 그래, 이거 잠깐만. 우리 동아제약, 이소시아 홀딩스 꼴에 오셔서 이걸 하셨으면은, 이거 레드불이 아니라 레드카스 뭐 이런 거, 팍 공원, 그래 뭐 공원 카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아니 김치 카스를 만들던지 했으면 이게 가능했는데, 이보다 더 오래된 건데 60년대고 저건 70년대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미지로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건데 용량만 2배 는 거잖아요. 거의 똑같은 건데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어필하느냐, 위기를 극복하는 이미지, 나한테 날개를 달아줄 것 같은 이미지, 아니면 몬스터로 변할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하나로 시가총액 50조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 회사가 됐습니다.